바로 코드로 갈게요. 지역별, 연비, 그리고 박스, 플롯을 그리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들만, 일본 자동차들만, 유럽 자동차들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음. 자, 이거를 하시려면은요, 박스 플러시기 때문에 C본에서 박스 플럿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데이터는 MPG, X축을 뭘로 넣으실래요? 저는 X축을 MPG로 넣으려고, Y를 오리진으로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서 plt.show.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박스를 가로로 놓겠다는 겁니다. 박스를 가로로 놓겠다는 거고, X축을 연비, 그래서 연비가 10에서 45 이렇게 틱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오리진,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들은 연비가 굉장히 낮은 것부터 뭐, 나쁘지 않은 것까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본 자동차는 거의 미국 자동차의 중위값보다 살짝 작네요. 그죠? 중앙값. 거기서부터 이렇게 좋은 범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웃라이어는 또 유럽이 또 되게 많군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웃라이어가 유럽 자동차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만약에 평균값으로 비교를 했다면 그죠? 요 아웃라이어 유럽에서는 아웃라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값들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X축하고 Y축만 바꿔버리시면, X축, Y축만 바꿔버리시면, 세로로 그리실 수도 있으세요. 네. 보통은 이렇게 그리겠죠. SNS, 그 다음에 박스플럿, MPG, 데이터 프레임, MPG. X축을, X축을 카테고리로 놓고, 그죠? Y축을 관심 변수로 놓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그리죠. 네. 보셨습니까? 음. 자, 이 박스 플롯을요, 이런 박스 플롯을 조금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SNS. 카테고리 플롯, 우리 cat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썼던 적 있죠? cat 플롯에서 그 kind 함수의 종류의 기본값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스트립 플롯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스트립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MPG로 주고요. 위쪽이랑 똑같이 X축 오리진, 그 다음에 Y축 MPG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들을 찍은 거예요. 점들을 찍은 건데 왜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좌우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이유는 그 점들이 너무 같은 위치에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은 약간 좌우 폭을 줘가지고 준 것뿐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미국. 그리고 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같은 연비라는 뜻이에요.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은 같은 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 여기도 투명도를 줄 수도 있어요. 뭐, 여기도 알파라고 해서 투명도를 조금만 줄까요? 이렇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박스 플롯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스트립 플롯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거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근데
박스 플러스는 여기가 1, 4분이고 여기가 3, 4분이다. 그리고 중간값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스트립 플러스는 점들을 전부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점들을. 그래서 그 정확하게 1사분위 값이 1사분위 값의 위치가 어디고 중간값의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3사분위 값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부분이 데이터가 많은 거고요. 점들이 적게 찍혀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쪽에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략 이 진하기 정도를 보면 이쯤이 50%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스 플롯은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 1, 4분위, 중앙, 3, 4분위를 다 표시를 해주는 거고 스트립 플롯은 점을 그냥 다 찍어버린 거예요. 모든 점들을. 어, 그래서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다,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점들이 진하게 찍혀져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할까요? 되셨습니까? 이게 스트립 플롯이에요. 스트립 플롯. 그냥 점들을 찍어 놓은 것 뿐입니다. 미국 자동차들의 연비를 Y축에다 놓고 점들을 찍은 것 뿐이에요. 일직선상에만 그 점들을 찍어버리면 어디에 데이터가 많고 적은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좌우로 폭을 좀 줘가지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많이 몰려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스트립 플롯. 그리고 그 카테고리 플롯에서 카인드의 기본값이 스트립 플롯이에요. 카인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스트립 플롯으로 그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바이올린 플롯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바이올린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MPG, 그리고 X축을 오리진, Y축을 MPG, 그리고 PLT.show. 바이올린 플롯은요, 그 박스 플롯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 박스 플롯의 내용과 density를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상하로 위아래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아래쪽에 데이터들이 많고 위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이다. 일본은 약간 좌우 대칭에 좀 가깝군요. 그죠? 가운데 쪽이, 그죠? 미국은 아래쪽이 많이 볼록하고 위쪽으로 꼬리가 긴 반면에 물론 일본도 아래쪽이 조금 더 두껍기는 해요. 아래쪽이 조금 더 두껍기는 한데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요 그 봉우리가 있는 부분이 약간은 좀 대칭적으로 되어져 있죠. 약간은. 그리고 유럽도 약간 미국과 좀 비슷하긴 한데 꼬리가 미국처럼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약간 그 오른쪽으로 양의 외도를 갖는 그런 분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미국보다는 약간 더 대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마치 바이올린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검은색 사각형 있죠. 얘가 뭐냐면 이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에 수염 있죠.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있고 수염과 펜스 있죠. 요거 박스예요, 박스. 여기 수염, 여기 1, 4분위값, 여기 흰선, 여기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 3, 4분위값, 그리고 여기가 수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덴서티 플롯까지 같이 그려준 게 이게 바이올린 플롯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너무 좀 밋밋하잖아요. 박스 플롯은 왠지 막 공대틱하고 실험실에서 나온 실험 데이터들 쓰는 것 같고 그냥 그거를 약간 예쁘게 재밌게 보여준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만 드렸었었죠. 그죠? 오리진별로 박스 플롯을 그려보자 라고까지만 제가 문제를 드렸었었죠. 맞아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약간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해볼까요? 그 지역별만 하는 게 아니라 셀린더별, 시- 어, 실린더, 셀린더 개수별, 그리고 지역별, 박스 플롯. 그러면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변수의 박스 플롯인지는 써야죠. MPG 변수의 연비의 박스 플롯. 카테고리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X축을 실린더 개수로 하든 지역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겠죠. Y축은 연비를 하면 1사분위값, 중앙값, 3사분위값 이런 거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Y축은 연비로 하면 되고 그럼 X축은 실린더 개수냐 지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다른 하나는 색깔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기본 라이브러리는 그리기가 되게 쉽게 되어져 있어서 그죠?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실린더 개수로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스 Y축은 연비를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남은 변수 하나는 색깔로 가져가면 되겠죠. 색깔을 지역이니까 오리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LT죠?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색깔 조금만 바꿔볼게요. 팔레트. 셋, 세트 1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세트 1이 RGB군요. RGB. 별로 안 예쁘다. 세트 2. 약간 파스텔 톤이 됐군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팔레트 세트 1, 팔레트 세트 2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무엇을 표시한 거냐면 실린더 개수 3개짜리에서는 일본 자동차만 보이고요. 실린더 4개짜리에서는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이 보이죠. 우리 아까 막대 그래프 그렸던 거 있죠. 막대 그래프가 무슨 막대 그래프 그렸어요? 중앙값 막대 그래프 그렸죠. 미디엄 막대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가 일본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유럽 막대 그래프, 그리고 여기 미국 막대 그래프, 이렇게 나왔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값만 볼 수 있었잖아요, 막대 그래프는. 평균값만 보거나 중앙값만 보거나 그럴 그런 게 막대 그래프였잖아요. 그죠? 어, 박스 플롯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분포 자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앙값의 높이도 같이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일본 자동차가 중앙값이 가장 높고 유럽과 미국은 같구나. 여기 실린더 6개짜리도 볼까요? 일본이 중앙값이 높고 오히려 유럽 자동차보다 미국 자동차가 중앙값이 높구나. 아까 그렇게 우리 찾았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편차로 분포하고 있는지. 일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굉장히 큰 아웃라이어가 있네요. 그죠? 이거는 뭐 박스 크기의 1.5배도 아니고요. 그 수렴 크기의 뭐 한 3배, 4배를 건너뛴 그런 자동차도 있네요. 연비가 굉장히, 어떤 자동차인지 모르겠는데, 연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녀석도 있네요. 이런 모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박스 플러.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막대로 보느냐, 박스로 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약간은 다른 내용들 아니면 다른 어떤 인사이트들을 더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실린더 4개짜리에서 유럽과 미국이 중앙값이 같았는데, 어, 유럽은 아웃라이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이 꽤 있어요. 그쵸? 그러면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평균은, 평균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중앙값 요 아래쪽에 있죠. 물론 이 이상치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올라가긴 하겠지만 미국도 이상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아마 여기도 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중앙값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미국이 실린더 6개짜리에서 그 평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편차가 좀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편차는 좀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어요? 같은 내용을요. 이거랑 같은 내용을 아니면 비슷한 내용을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스트릿 플러스로도 볼 수 있어요. 요거 그대로 하고요. 함수의 종류만 함수의 종류만 박스 대신에 스트립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실린더 3개짜리에서는 색깔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자, 여기서 1, 4분위 값, 중앙값, 3, 4분위 값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점 실제로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4개 가지고서 4개 가지고서 중앙값이니까 여기 있는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인 거고요. 그쵸? 네. 1, 4분위는 그러면은 요 2개, 밑에 있는 2개의 평균이 1, 4분위 값이고 위쪽에 있는 2개의 평균 값이 다시 3, 4분위 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동차 개수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그죠? 4개짜리, 실린더 4개짜리를 보면 그 색깔 3개가 막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일본 자동차,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들을 뚜렷하게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참 좋겠는데 섞여서 잘 안 보여요. 그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닷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닷지. 닷지를 추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지를 주시면은요. 어, 휴는 색상을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닷지는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좌우로 퍼져 있는 그 부분을요, 아예 조금 더 좁게 만들어 버려요. 일본들끼리, 그 다음에 유럽들끼리, 그 다음에 미국들끼리, 이런 식으로 조금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좀 구분이 되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비슷하죠, 이제. 그죠? 여기 최소가, 여기가 박스에, 펜스가 있는 곳이 최소가. 그 다음에 여기 중앙값이죠. 점들이 몰려있는 분포를 보면 여기가 좀 많이 여기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대략 점의 개수가 대략 비슷할 것 같죠. 여기 중앙값.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 여기 최대값. 그래서 이거를 박스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점으로 다 출력을 한 게 이게 죄송합니다. 스트립 플롯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쵸? 요거 투명도 조금만 더 줄까요? 투명도도 줄 수 있습니다. 알파 0.7? 아, 세 개보단 좀 더 많아 보이는군요. 네 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투명도를 주니까 여기가 약간 겹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어쨌든 어, 유럽 자동차는 유럽 자동차는요, 한 4개, 많아야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3개가 여기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4분위 값하고 중앙값이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그리고 3, 4분위 값은 조금 위에 있었던 거. 3, 4분위 값은 얘랑 얘의 평균으로 하니까 또 위쪽에 있었던 거고요. 뭐,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 자체가 너무 적네요. 그죠? 실린더 6개짜리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기에는 유럽 자동차의 샘플 개수가 너무 적네요. 그죠? 일본 자동차도 샘플 개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실린더 4개짜리에서만 세 지역의 자동차 대수가 좀 비슷비슷해서 뭐 여기서 평균을 비교한다거나 중앙값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실린더 6개짜리에서는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샘플 개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 정도면 샘플 개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일본과 유럽은 이 샘플 자체의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거는 그닥 예. 그러니까 요 자료만 놓고서 미국이 좋다, 뭐 유럽이 나쁘다, 아니면 일본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샘플들을 더 수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박스 플러스로 볼 수도 있고 플러스로 볼 수도 있고 약간의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박스로만 봤을 때와 실제 점들의 좌표를 찍어보는 것은 약간 다른 점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바이올린 플롯도 있잖아요. 바이올린 플롯도 요거랑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SNS, 바이올린 플롯, 데이터는 MPG, 그리고 X는 실린더 개수, Y는 MPG. 마찬가지로 휴, 요게 색깔이죠.
슈를 오리진. 여기까지가 기본이겠죠. PLT.show. 바이올린 플러스는 이런 색깔을 기본으로 하는군요. 여기도 똑같이 팔레트 줄 수 있어요. 팔레트, 세트 2 이렇게. 그럼 아마 세트 2랑 이거랑 같은 색깔이었군요. 세트 1, 세트 1이 RGB. 어, 얘가 약간 투명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랬었구나. 네. 같은 팔레트 쓰고 있어. 바이올린 플러스는 아예 팔레트 기본값이 세트 2였던 것 같습니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같네요. 이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아니다. 살짝 차이가 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네, 조금 달랐네요. 조금 달랐습니다. 어, 요거는 얘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예요. 그쵸? 예. 안쪽에 바이올린들의 안쪽에 보시면 수염과 1, 4분위 값, 중앙값, 3, 4분위 값 박스들이 각각 그려져 있어요. 각각 박스들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분포가 바이올린 모양처럼 분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바이올린 플러스는 박스 플롯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문제는 박스 플롯만 제가 드렸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도 찾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플롯에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스트립 플롯이 카테고리 플롯에서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cat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데이터를 mpg, 그 다음에 x축을 실린더, y축을 mp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을 나누는 기준을 오리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show로 해볼까요?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그린 거다? 스트립 그래프. 어, 캡플럿의 캡플럿 함수의 그 설명을 보시면은요, ki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kin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kind의 기본값이 스트립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박스로 그렸으면 박스 플롯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를 바이올린이라고 했으면 바이올린 플롯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kind의 기본값은 뭐다? kind의 기본값은 스트립이다. 주석으로 쓰고 넘어갈까요? 스트립 플롯이 뭐예요? 스트립 플롯. 여기도 카테고리 플롯도 슈라는 거 있어요. 여기도 슈라는 거 있습니다. 똑같이 오리진을 주면 네. 이쪽에 있는 건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쪽에 있는 거는 일본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유럽밖에 없으니까 여기랑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컬은 뭐예요? 컬은 서브 플롯들을 나누는 기준.
그죠? 서브 플롯의 컬럼을 나누는 기준이 컬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위쪽에서 우리가 스트립 플롯 그렸던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자, 여기를, 자, 미국만 띄워놓고 볼까요? 미국이 어디서 나와요? 4번, 6번, 8번에서 나오죠. 맞습니까? 4번, 6번, 8번만 띄워가지고 미국을 그린 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유럽 볼까요? 유럽은 4번, 5번, 6번. 그죠? 실린더 개스 4, 5, 6에서 나오죠? 그걸 그려놓은 게 어디예요? 이거죠. 유럽. 아, 죄송합니다. 여기죠. 유럽. 여기가 유럽입니다. 4, 5, 6. 4개 있었군요. 여기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네요. 4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3, 4, 6에서 나오죠. 셀린더캐스 3, 4, 6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3, 4, 6. 아, 일본. 여기죠. 3, 4, 6. 됐어요? 그죠? 여기도 팔레트 있겠죠? 똑같이 세트 2.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색깔들이랑 비슷해지죠.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요거 데이터, X축, Y축, 컬럼.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예요. 그다음에 휴는 그룹별 색깔. 그룹별 색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한 장에다가 다 그릴 거냐? 한 장에다가 다 그릴 거냐? 아니면 이거를 여기 있는 카테고리별로 서브 플롯을 나눠서 그릴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리고 카인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카인드의 기본값은 스트립 플롯이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점들의 위치를 찍어주게끔 되어져 있고요. 카인드를 바꿔서 뭐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요. 바이올린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중앙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카인드로 조절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이라 고는 했지만 박스 플롯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플롯도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됐을까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이 페어 플롯 마지막이 아니고 히스토그램도 남았네요. 지금 우리 그죠? 네. 4개 서브 플롯에다가 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서브 플롯을 만들자죠. 4개니까 위아래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자 이거죠. 여기에다가 연비, MPG,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웨이트, 모델 이어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자라고 했죠. 각각 히스토그램을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뭐 한 줄 옆으로 쭉 해가지고 4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해도 되겠죠. 저는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히스토그램. 제가 이거는 뭐 때문에 드린 거냐면 그 히스토그램 자체를 복습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서브 플러스 사용하시는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서브 플롯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피겨와 엑시스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plt.sub 플롯 7 로우의 개수를 2개, 컬럼의 개수를 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사이즈가 크면 좋겠죠. 12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로 길이는 조금 작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요건 반복문 쓸게요.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요. 요 순서대로 변수들을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는 우리 MPG 그릴 거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그릴 거고요. 세 번째는 웨이트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델 이어를 그릴 거예요. 그럼 네 개의 변수 다 준비가 됐죠? 반복문 두 번 쓰시면 돼요. for, row, in, pass. enumerata가 필요하겠네요. enumerate, pass. 그 다음에 for, j, 그 다음에 변수라는 뜻으로 v라고 할게요. 어디에서? enumerate에서 r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부 다 히스트플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은 mpg이고요. x축이 변수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히스토그램에서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 아니에요. 그 구간 안에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쵸? 여기에는 어디에 라고 하는 것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엑시스 2차원이니까 아이콘 맞아요. 아이콘 맞아요. 네, 요렇게 4개가 나오죠. 그리려고 하는 모습이 되죠. 여기는 MPG의 히스토그램,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히스토그램, 웨이트의 히스토그램, 모델 이어의 히스토그램. 구간별로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세는 게 그게 히스토그램이었었잖아요. 그죠? 물론 어, 이 녀석을 그냥 4번 복붙해서 쓰시면 돼요. 4번 복붙해서 쓰시면서 여기를 MPG, 디스플레이스먼트, 웨이트, 모델리어 이렇게 바꿔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0, 1, 0, 0, 0, 1, 1, 0, 1, 1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도로 드렸던 문제예요. 이런 의도로. 뭐 히스토그램 자체는 그 연속형 변수를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자료가 몇 개가 있는지를 막대로 표현한다. 라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어 플러스는 한 줄이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페어 일로 MPG를 그냥 사용해 볼까요? MPG.페어 일로 데이터 프레임만 바로 죄송합니다. MPG가 아니죠. SNS 페어 일로 데이터 프레임 MPG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변수 9개 있었죠. 문자 2개 빼면 7개죠. 맞아요? 더- 7개죠. 맞습니까? 그리고 7개니까 그 산정도가 총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7개 곱하기 6개니까 7, 6, 42. 42개의 그 산정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 7, 49. 49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49개 중에서 7개는 히스토그램.
각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이죠. 그리고 나머지 42개는 각 변수들 간의 페어, 서로 쌍을 지어서 그 선점도를 그린 게 이게 페어 플롯입니다. 그래서 페어 플롯을 보시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각 변수들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지만 컬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려지는 그래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일부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네. 여기도 휴라고 하는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휴. 그죠? 색깔, 카테고리별 색깔이죠.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리진이죠, 오리진. 그럼 아마 그리는 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갔죠. 어, 산점도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산점도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 산점도들이 미국, 일본, 유럽별로 색깔이 다르게 찍혀져 있는 거고요. 히스토그램 대신에 덴서티 플롯이 그려져 있습니다. 막대로만 그려버리면 막대들이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그거를 덴서티로 표현을 한 거죠. 네, 이게 페어 플롯. 그럼 저희가 할 거는 다 했네요. 문제로 드렸던 건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